화가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는 독일 낭만주의 회화를 대표하는 미술가입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산중의 십자가, 해변의 수도사,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 빙의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 색채가 물씬 풍기는 프리드리히의 그림은 고독과 우수에 젖은 풍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신과의 관계를 관조하듯 형이상학적 공간에 인간의 고뇌가 서려 있습니다. 1774년 9월 5일 카스퍼 다비드 프리드리히는 발트의 연안 항구 도시 그라입스팔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양초와 비누를 제조하던 아버지는 루터교 신자였고 철저한 직업의식과 함께 엄격한 생활에 완고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프리드리히의 그림에는 다소 우울한 시적 감수성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데 이는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던 죽음의 순간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측해봅니다. 7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13살 때 빙판이 깨지면서 물에 빠진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잃은 동생, 그리고 7살에는 누이 마리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대학에 진학해 건축가 퀴스토로프 밑에서 건축 공부를 시작했지만 20살 무렵 코펜하겐으로 건너가 미술을 전공합니다. 미술학도 프리드리히는 네덜란드의 풍경화에 큰 관심을 가졌고 또한 신비주의적 시각으로 쓰여진 시들에 심취했다고 합니다. 24살 무렵 독일 낭만주의 미술의 중심지였던 드레스덴으로 이주를 했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곳에서 활동했습니다. 신비주의와 경건주의를 통해 예술의 정신성을 끌어올리려 했던 화가 프리드리히. 그에게 미술은 기도실에서 경건하게 드리는 신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같았습니다. 인간의 절대적 목표는 사람이 아닌 무한한 신이다. 지향점은 예술 그 자체이지 예술가일 수 없다. 예술가의 지식과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예술은 무한하다. 그가 남긴 말입니다. 프리드리히의 첫 번째 걸작은 1807년에 제작된 산중의 십자가입니다. 뛰어난 세부 묘사와 함께 영적 감수성이 풍부하게 담긴 작품입니다. 보헤미안 지역을 여행하며 남겼던 풍경 스케치를 유화로 제작한 이 작품에는 노을 지는 하늘의 장엄한 풍경을 배경으로 산 꼭대기에 우뚝 솟은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푸른 전나무들에 둘러싸인 십자가, 담쟁이가 십자가를 타고 올라갑니다. 자연을 배경으로 찬란한 빛을 내뿜는 십자가, 화가의 종교적 정신이 그대로 반영된 작품입니다. 산중의 십자가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프리드리히는 해변의 수도사, 교회가 있는 겨울 풍경 등과 같은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더욱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들 작품 속에서도 자연에 대한 화가의 세밀한 탐구가 읽혀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탐구는 영적 세계에 대한 관조로 이어집니다. 프리드리히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은 해변의 수도사입니다. 네덜란드 풍경화에서 큰 영향을 받은 듯 독특한 화면 분할을 보이는 작품입니다. 하늘과 바다는 광활히 펼쳐져 있어 화면 너머 무한히 확장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장대한 자연 아래 해변을 걷고 있는 수도사는 왜소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신의 섭리로 창조되고 움직이는 자연과 우주에서 미미하기 그지없는 우리 인간의 존재가 수도사의 모습에 그대로 투영된 듯합니다. 프리드리히는 이 그림에서 불필요한 세부 묘사를 과감히 생략합니다. 그 대신 화면의 넓은 부분들을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동양의 여백 의미가 느껴지는가 하면 동시에 무한한 공간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울하고 고독하지만 신비롭고 영적인 세계를 화면에 담아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했던 것이 독일 낭만주의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예술세계입니다. 미술가들과 여행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행은 세상의 다양함을 직접 경험하는 훌륭한 배움의 장입니다. 여행은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자 세계와 관계 맺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화가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가 유난히 자주 여행길에 올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은 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자연의 원형을 잘 간직한 먼 바다이거나 겹겹이 쌓인 험준한 산이었습니다. 1808년 프리드리히는 독일 전역을 여행하였고 그 여행으로부터 몇 점의 작품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작품 거대한 산맥에서의 아침 역시 이때 탄생한 것으로 1811년 프로이센 왕실에서 이 그림을 구입하면서 프리드리히의 명성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뒤로하고 화가는 또다시 여행을 떠납니다. 이번 여행의 목적지는 북쪽의 발트해였습니다. 고된 여행을 마친 프리드리히는 자신의 전생에 걸쳐 가장 상징적으로 일컬어질 한 작품을 완성하였는데 바로 안개의 바다 위의 방랑자입니다. 프리드리히의 그림하면 이 그림을 떠올릴 만큼 화가에게 있어서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멋지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높은 산에 올라 저 멀리 바라봅니다. 그림 속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 그림 속에서 자연의 광활함을 내려다보고 있는 주인공. 적막하고 광활한 대자연을 홀로 대면하고 있는 고독한 존재. 자연의 숭고함과 위대함 앞에 절로 경외감이 듭니다. 1818년 44세의 프리드리히는 독신 생활을 청산하고 한 여인을 만나 결혼식을 올립니다. 카롤리네 본머라는 이름의 여인입니다. 이 무렵 프리드리히의 작품에는 여인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따뜻하고 밝은 색조가 주로 사용된 것이 우연은 아닌 듯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 에센의 폴크방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떠오르는 태양 앞의 여인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이 시기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1823년 프리드리히의 회화적 특징을 함축할 만한 또 한 점의 걸작이 탄생합니다. 빙해 혹은 북극의 난파선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북극 서북쪽으로 새로운 항로를 찾아 나선 윌리엄 페리 선장의 항해와 비극적인 조난 소식을 소재로 그려졌습니다. 얼어붙은 바다와 부서진 바다의 날카로운 형태들, 그 가운데 조각난 배의 잔해가 눈에 들어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자연의 힘, 그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에 잠기게 하는 그림입니다. 생이 황혼에 접어들 무렵 화가는 인생의 덧없음을 암시하는 듯한 몇 점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중 1835년에 그린 그림은 인생의 여러 단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5척의 배가 떠 있고 이를 배경으로 어린이와 중년 그리고 노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은 서서히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인생의 긴 항로, 다시 말해 탄생과 죽음에 대한 화가의 사색이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듯합니다.